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지금 벌써 한 해가 또 다 갔습니다. 제가 신축년 운세 올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1년이 지났네요. 신축년에 어쨌든 힘들으셨던 분들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시겠지만 벌써 또 다 지나갔고 이민년이 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면 되는데 이민년이 뭐 절기상 동지나 입춘이나 기준으로 해서 오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민년의 기운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딱 그때부터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음양은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민년의 기운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인목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목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희망적인 그런 새해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일주별로 할 건데 이민년 개수부터 할 겁니다. 뒤로 개수 일간들이 항상 기다리니까 자, 이민년 개수 개축 일간이죠. 자, 개수 입장에서는 겁재와 상관이 들어오죠. 겁재와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겁재와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것을 지켜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을 보시면 돼요. 개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식상도 같이 쓰는 거라서. 근데 다만 상관이라 조금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조급한 마음이. 그래서 급히 행동이 먼저 앞설 수 있으니 모든 개수일간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자, 일주별로 볼 건데요. 자, 개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해서 편관을 안고 있죠. 편관을 안고 있는데 이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근데 이 일지에 편관을 두고 있다 해서 좀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축일주는 자 백호살이고 백호대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호살은 조금 뭐 사건 사고가 많고 또 배우자 공이 불운하고 뭐 이렇게 많이 보죠. 우리 옛날로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백호살이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호살이 있는 게 좋은 거고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축도 응축된 기운이고 개수도 음의 기운이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는 개축 일주들이 많다. 개축 일주들은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여명은 노랑과 만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를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관은 무토가 되는 거예요. 무토는 맨 위에 올라 있는 오행이고 개수는 맨 끝에 오행이라서 양의 기운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음의 기운이 제일 낮은 곳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노랑과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자, 그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큰 의미 두실 필요 없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백호 일주기 때문에 배우자 공이 조금 약하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달리 봐야 되죠. 많이 옛날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백호살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지에 또 토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토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추미액을 갖고 있으면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년의 일주별로 봤을 때는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축토가 인목을 봤다. 그러면 축토는 변화하진 오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단 변화는 안 해요. 근데 축토는 변화는 안 하는데 이 암합을 하죠. 암합을 합니다. 암합을. 그죠? 암합을 하면 우리가 암합 중에서 가장 기운이 센 게 축인 암합하고 기의 암합이잖아요. 축 속에는요. 개신기 있죠. 축개신기 있고 그다음에 인목은
무병갑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다 합의된다고요. 그죠? 다 합의되잖아. 그러니까 암합의 기능이 가장 센 것 중에 하나가 축인 암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이민년에는 축인 암합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암합 중에 가장 힘이 세다는 거. 그러면 이 암합의 작용은 어떻게 하냐? 다른 이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인간관계가 생긴다는 거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암합이라서 애정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애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암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을 핀다거나 애인이 생긴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는 마시고, 이렇게 되면 개축일주는 이민년에 남몰래 계획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 목적이 뭡니까? 재성이죠. 재성에 대한 합이 되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암합으로 돈을 추구하다 보니, 재를 추구하다 보니 자칫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애정관계, 뭐 바람을 핀다, 여자를 만난다, 이성 뭐 이런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지만 무조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암합의 기운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서 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내가 짝사랑하는 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만 깊이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단정 지는 거는 좀 위험한 것이고 무조건은 없으니까요. 내가 남몰래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개축에는. 이성의 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자, 계묘. 자, 계묘. 계묘일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천을기인이잖아요. 그죠? 천을기인이고, 자하에 생지를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하에 내가 깔고 있는 게 장생지를 깔고 있다. 그러니까 계묘일주들은 식상을 수생목해서 식상을 쓰는 일주잖아요. 식상을 쓰는 일주기 때문에 재주도 많고 지혜롭습니다. 수생목으로 흘러가니까. 겉으로는 여리게 보이고 뭐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속나무는 그렇지 않다. 왜? 묘는 왕지밖에 없습니다. 왕지. 변화하지 않아요. 어떤 오행이 와도. 그러니까 고집이 정말 세죠. 좌우묘를 알고 있으면. 다른 오행과 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칫 계묘일주들은 이 묘목이 승목으로 될 수 있죠. 물에 젖어서 떠다닐 수 있으니까 수목 음결로 가버리니까 장생지의 모습을 버릴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럼 내가 건강이 약해진다거나 뭐 내가 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거나 그럴 수 있죠. 현침도 갖고 있으니까. 자, 계묘일주가 이민년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겁재의 기운으로 해서 쟁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겁재의 기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묘합, 인묘지 방합으로 목국이 방합이 되죠. 그러면 식상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식상이 발달한다는 것은 쟁제의 역할은 우선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고, 그죠? 우선은 보는 거고, 식상으로 방합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곳,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 계묘일주는 이민년이 되면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아니고 내가 뭔가 다른 일을 찾아서 나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희망적이죠, 일단은. 자, 식상의 범위라서 이 식상의 범위는 어떤 겁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런 분야,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것들, 내가 재미도 느끼고 내 자기 개발에 힘도 쓰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뭔가 시작하기에 좋은 해가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라든지 이렇다면은
내가 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거라서 뭔가 시작하기에는 좋은 운이고, 단점으로 본다면요, 아까 말씀했듯이 묘중에 가불이 변화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아서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죠. 이 설계체의, 수생목에서 설계체의 역할에서 자칫하면 나는 열심히 도와줍니다. 봉사하고 활동하고 남들한테 열심히 도와주는데 실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다 해주고 욕먹는 겁니다. 남의 일을 다 해주고. 그리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는 없고, 내 실속도 조금 챙기면서 먹을 복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내 식장이 발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구설, 식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구설입니다. 행동이고, 뭐 퇴사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창업을 하는 거에서는 나쁜 운은 아니에요. 좋은 운인데, 좋은 운이긴 한데, 감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다고 볼 수 있죠. 다음, 계사일주. 자, 계사일주는 재성을 갖고 있죠. 수국화하니까 이 재성이 태지에 앉아있는 재성입니다. 계사일주. 그럼 태지 위에 재성이 있는 건 뭡니까? 돈복이 타고난 거죠. 돈복이나 처복은 타고났죠. 그리고 삼기일주라고 해서 아주 귀한 일주입니다. 천을 기인 일주고, 그죠? 재복하고 인덕이 있죠. 자, 사중에 사무경병이 있고, 그러면 정관, 정인, 정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관, 정인, 정제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삼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상기를 얻었다고 해요. 상기. 다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간 쌍미, 뭐 재간 독림, 농마 동향,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인데, 이 계사일주는 엄연히 따지면 남자 사주에서 재간 독림 사주예요. 여자에서는 관식 독림으로 보는데, 재간 독림 사주라서 상기를 갖고 있는 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계사일주들은 어쨌든 간에 재간을 내가 갖고 들어온 사람이라서 나쁘게 볼 필요 없죠. 아주 좋은 거죠.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재관인이잖아요. 재관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본적인 틀은 아주 좋은 계사일주다. 그 대신 여명에는 무게합의 영향이 있으니까 남자의 때문에 눈물을 한 번은 흘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 이민년의 계사일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 사화 안에 이 사화하고 인목의 만남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지끼리에. 그 인사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형발이 되잖아요. 형발. 그죠? 형발이 되잖아요. 형발이 되면 내가 수술수나 간질수가 생길 수 있다. 화기가 폭발하니까 화병이 생길 수 있고, 사중경금, 그러니까 사중의 경금이 금극목 하잖아요. 인중에 간목하고 충발이 되는 거야. 암합에서 암충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목상전으로 해서 인목이 깨질 수도 있고, 피산당하고, 그러면 수생목을 하니까 식상이죠. 식상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설이 생기는 거죠, 구설이. 그러니까 말조심, 언행조심, 여명 같은 경우는 식상의 충발을 받으면 생식기 쪽, 호르몬 쪽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건강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형살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관제도 되지만요, 일단 내가 앉고 있는 지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형이란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반대로 본다면은
내 비견이 흔들린다는 거죠. 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 비견이 흔들린다는 건 내 경쟁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라 해서 내가 다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입장의 다른 누군가가 그 형벌에 피상을 당할 수도 있다. 꼭 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개미일주. 자, 개미일주는 일단 미토, 술토 이렇게 깔려 있으면요, 막 뜨겁다고 봐야 됩니다. 조열하다고 봐야 돼요. 마른 대지에, 물기가 없는 대지에 담배 같은 역할을 하죠. 개수는, 개미일주는. 그래서 남들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배려하고, 또 내가 희생정신이 추철하긴 하지만, 이 미토가 제방 역할을 해버리니, 내가 흘러가야 되는 개수 입장에서는 물이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이 미토라는 식상의 고장, 그 식상의 고장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개미일주들은 활동적으로 막 나서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뭐라고 하죠? 정적인 모습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다. 그런 성향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토가 이민년을 봤어요. 미토가 인목을 봤단 말이에요. 미토가 인목을 보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지만 특징적인 걸 보자고요. 미토가 인목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자, 미토는 일지의 배우자 공이잖아. 배우자 공이 인목을 봐서 귀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미 귀문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민년에는 내 배우자와 조금 내 직장에서 배우자와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나 다툼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는 해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귀문이라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귀문이 식상으로 들어올 때는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눈치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두뇌 회전도 막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어떤 상황에서 흐름을 잘 읽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귀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아까처럼 그런 배우자, 직장에서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그것도 내 귀문의 한 그거거든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일주다.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좋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고 상황을 잘 읽으니까, 현실을 잘 판단을 하니까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 데는 일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만 하지 말고 개미일주들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습니다. 이 귀문을 그쪽으로 쓰시면 좋다는 거예요. 귀문이라 하시라도 인목은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자, 금수가 만약에 강한 사주라면, 개수일간이 금수가 많이 많다고 하면, 자, 인목은 수로 역할을 하죠. 인목의 수로하고 미토의 방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빼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도 내가 조금 좌중할 때와 아니면 추진해 나갈 때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힘없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일간들은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계획하고 있던 일들은 남들보다 빨리 한 발짝 앞서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미일간들은. 그 다음에 개유. 금생수하니까 개유일주는 편인이죠. 개유를 물상으로 보면 뭐 산사 계곡에 물이 흐르는 모습도 되는 거고, 이게 술주자로 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자, 계유일주는 자, 유금이 금생수로 하니까 청백지수라고 하거든요. 청백지수. 청백지수라고 해서 자칫하면 너무 지나치게 깨끗한 거예요. 지나치게 깨끗하니까 냉정하기도 하고 성격이 너무 깔끔하기로 해서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수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총명하다는 거죠. 똑똑하다는 거죠. 내가 판단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게 계유일주입니다. 계유. 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물길이 흘러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결국은 바다로 가기 때문에 자, 이 많은 산사에서 물길이 흘러가면 결국 바다로 갑니다. 그럼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이 판단하고 남들한테 뭔가를 쉽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고 계유일주가 인민년을 보면 왜 제가 지지기를 보냐 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발현되는 것들은 지지에서 발현됩니다. 천간 이상적인 것들이고. 자, 금극목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계유일주들은. 그러면 자, 유금은 왕지잖아요. 고집불통이란 말입니다. 자, 금극목을 하고 있는데 이 유금은 자존심에 금가는 거는 죽는 것만큼 싫어요. 근데 금극목을 해야 되니까 스크래치가 나겠죠. 내가 금극목을 한다고 해서 나무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나도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진은 우리가 말하던 뭐 원망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죠. 누가 배우자가 원망하고 미워. 내가 술 마시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년에 그럴 수도 있다. 믿고 짜증이 나죠. 그렇다고 안에 떨어져 있으면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장간에 병신이 합으로 묶여 있으니 미우나 고우나 그 끈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원진의 특성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되고, 자, 다시 보면 인성이 나하고의 원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어떤 문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일이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어쨌든 배우자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자, 만약 미혼자라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환경이잖아요. 사회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천간에 임수가 있으니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힘이 되지만. 하지만 화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화기는 다르고 수생목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목이 수생목에서 피상을 당하니까 금금목을 당하니까 식상을 제대로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화의 기운이 살아있다면 계유일간들은 그 식상생재로해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연애를 하는 데 집중하면 될 것이고 개수가 인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욕지잖아요. 욕지인데 임수가 유금을 봐도 욕지예요. 이렇게 봐도 욕지고 이렇게 봐도 욕지입니다. 그러면 계유일주들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가 내 몸을 치장을 하고 내가 꾸미고 사회로 나가는 모습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고 연애운도 좋은 거예요. 나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칠 때가 됐습니다. 이 욕지는 내가 깨끗이 씻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빛을 발하는 거라서 계유일주는 임년에 이제는 마음껏 표현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유일주들도 아주 좋은 일주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해일주. 개해는 뭐 보면 간여지동이죠. 해수 입장에서는 해수는 뭡니까? 간목의 생지입니다. 간목의 생지. 그죠?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강목의 생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이 많고, 이 천지가 꾸준히 흘러가는 물의 형상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고요 속에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연애가. 또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특히 계일주들은 천재적인 이가 있고 영감도 좋습니다. 촉도 좋고. 뭐 이래 막 앞날을 바라보는 해안, 뭐 예측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뭐 꿈도 잘 꾼다, 뭐 예감이 잘 맞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계일주들은. 자, 근데 천간에 임수도 겁재고 지지 해수도 겁재입니다. 계일주에서는. 그냥 비급태양으로 간다는 거죠. 비급태양인데 전부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개해 일주가 좋은 거는 이민년의 인목을 보면서 인의 한목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육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합보다 기운이 더 강한 합으로 보는 게 인의 한목하고 진유합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삼합보다 더 강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의 한목이 되면 수생목으로 해서 이 많은 겁재의 기운을 인목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인의 한목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건도 빼줄 수 있고 이 목의 구성이 인목 안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재성으로 가는 길목까지 되어주니까 죄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일주는. 돈 벌기에도 아주 좋은 해가 되는 겁니다. 해수가 제일 반가워하는 건 인목이에요. 해수는 인목 볼 때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오행이거든요. 해수가 볼 때는. 자, 식상을 아주 잘 활용하니까 계일주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 민년에 시작을 하게 되고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해서 식상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합이 되니까. 그럼 내 일을 하는 것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또 즐겁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해수 입장에서는 뭐죠? 인목을 바라보고 수생목을 해주는데 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내 꿈을 펼친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일주들. 자, 목생하니까 연애도 좋죠. 직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계일주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약한 계해가 아니라면. 근데 계해를 깔고 있으면 아주 신약하지는 않을 거 같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제가 볼 때 계일주는 아주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실천하고 계획하고 그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결과는 분명하게 따라올 것이다. 이 죄는.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성과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일주만큼은 이민년에 크게 호불호 없이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늘 개수 일주별로 해봤고요. 다음에 임수해서 임수 일주별로 또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